요즘은 흰 치아가 미의 기준이잖아요. 치아색과 건강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치아가 하얗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검은 치아가 대세인 적도 있었거든. 치아에 뭘 계속 칠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원장님, 요새는 확실하게 흰 치아가 좀 자기 관리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상담도 요새 좀 많이 들어오죠. 이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챙기시는 분들이 좀 확실히 많아져가지고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얀 치아가 대세지만 옛날에는 검은 치아가 대세인 적도 있었거든.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부터 치과 질환이나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정말로 치아가 검정색이었던 게 미의 기준인 곳이 있어요? 예전에 일본 에도 시대 때 여성분들이 치아를 하얗게 하는 게 아니라 오하구로라고 해서 치아를 오히려 검게 하는 풍습이 있었대. 그때는 화장을 좀 하얗게 하다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누러면은 화장에 비해서 티가 확 나잖아. 그 누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까맣게 하는데 그게 미의 기준이 돼버린 거지.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오하구로라는 이 풍습이 결혼 후에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 이거는 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 의미까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게다가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했다는 기록도 있고 단순 미용이 아니라 생활 루틴, 사회적 규범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치아에 뭘 계속 칠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좀 치과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철 성분 용액으로 치아를 칠해가지고 까맣게 만드는 거였거든. 이 작업이 치아 주변을 이렇게 코팅처럼 해가지고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가설도 있어. 중국이나 한국도 저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중국 쪽은 기록이 방대해가지고 치통을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거든. 가글이나 마사지나 침술 같은 방법으로 치통을 치료하려고 하는 기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치통의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치통으로서 발생한 그 증상을 완화하는 쪽으로 치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도 치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처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본 문화가 있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 성종을 포함해서 왕들이 치통으로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왕들은 음식 섭취를 좀 기름진 거를 많이 하고 구강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치통에 좀 크게 시달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 특히 성종은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명나라에서 막 약을 구해오고 막 그럴 정도로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인지 치통을 전문으로 하는 의녀를 따로 뽑기도 했는데 산초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런 통증을 좀 다스렸다고 하더라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좀 완벽한 관리법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뭐 음식을 먹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통증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 자체는 되게 좀 현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또 다른 치과 역사 기록도 있어요? 이거는 무려 4,000년 전 이집트에 있었던 기록이거든. 2009년에 취리 대학교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집트에 이렇게 보존된 미라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다양한 치과 질환이 있었다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 이 미라들을 보면은 치아에 이렇게 뼈가 좀 녹아 있다거나 보존된 치아들이 마모가 많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치과 질환은 물론이고 치아가 마모가 됐다는 거는 턱관절 질환까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 그때부터 치아 질환이나 이런 턱관절 질환이 있었다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 그런 질환이 있었다면 치료를 한 의사도 있었겠네요? 심지어 그 시대 때 요즘 치과 치료 중에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 치아가 뽑혀졌을 때 주변 치아를 이용해서 같이 보철 치료를 해서 그 빈 공간을 메우는 치료거든. 이제 그 시대에도 폐시대라는 치과 의사이자 내과 의사들이 있었는데 치아를 뽑기도 하고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치아 빠진 자리를 채워 넣었다는 그런 미라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집트 학자들이 밝혀낸 게 그 시대에도 발치까지 하고 주변 치아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브릿지와 관련된 치료까지 했다는 거죠. 그 시절 이집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치아가 안 좋았을까요? 이거는 식습관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는데 이집트에서는 곡물을 만들 때 돌로 갈아가지고 만들었거든. 이 곡물에 미세한 돌가루가 같이 좀 섞여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먹다 보니까 미세한 그 돌가루들 때문에 치아들까지 다 갈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모가 심해지면은 치아 바깥층인 이 범낭질이 많이 갈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그 밑에 층인 상아질까지 갈리고 더 심해지면은 그 안에 신경까지 노출이 되는 거지. 또 오히려 계층이 높을수록 좋은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치아가 더 갈려서 구강 건강은 더 안 좋았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거든. 이것도 이 이집트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의 증거로 자주 언급이 되지. 치과 의사도 있었다면 양치도 했었을까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나트론이라는 이 천연 소다 성분을 위생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확인이 되거든. 이 나트론이라는 거를 이렇게 물에 풀어가지고 헹구거나 해서 구강 건강에 좀 신경을 썼다는 거는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어. 특히 에버스, 파피루스 같은 의학 문헌들을 보면은
구강 질환들을 포함한 이런 처방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의 구강 관리는 나트론으로 이렇게 헹구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약 처방을 하거나 이런 식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예전에 나라 시대마다 치아 기준이 전부 달랐네요. 이 각자의 시대는 다르지만 치아를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프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된다, 좀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치아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면은 고생을 덜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거든. 근대 치의학이 자리가 잡으면서 치아는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스케일링이나 정기 검진, 치아를 하얗게 하는 미백 같은 것도 이 흐름에 따른 결과인 것 같아. 요즘은 흰 치아가 미의 기준이잖아요. 치아색과 건강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요? 이 치아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 타고난 치아색도 있을 수가 있고, 치아 제일 바깥층의 범랑질의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착색되는 음식을 얼마나 먹었느냐, 아니면 보철물이 좀 오래됐느냐, 잇몸이 얼마나 노화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다 섞여 있을 수가 있지. 예를 들면은 범랑질이 원래부터 조금 얇으신 분들이 있거든. 하얀 부분이 좀 얇으면은 치아 내부의 노란 부분이 바깥층이 얇기 때문에 밖으로 비쳐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치아에 딱히 문제가 없더라도 노랗게 비쳐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는 이렇게 새하얗게 보이는데 잇몸이 내려가 있거나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는 하얗더라도 건강한 치아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아가 하얗다고 해서 치아가 무조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대로 치아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치아의 색이나 광택, 투명도 같은 게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치아의 색이 변한다는 거는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치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신호로 보는 게 좋아.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진짜 치아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는 생각이 꽤 드네요. 치아 문제는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치아가 안 좋으면은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 지금은 아프기 전에 관리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치아 기능에 더해서 미용까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요즘에는 미의 기준이 하얀 치아이지만, 이 하얀 치아만 챙기기보다는 내 치아 상태를 알고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챙긴 뒤에 심미적인 부분까지 같이 설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치아가 좀 색깔이나 통증이나 이렇게 좀 이상한 게 있으시면은 근처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 오늘 얘기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재밌는 치과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